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건강 및 성노화 전문의 마이클 스티븐슨 박사입니다.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30년 넘게 30대부터 90대까지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왔습니다. 자위행위라는 매우 개인적인 주제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 수치심,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남성들의 에너지, 자신감, 친밀감, 심지어 삶의 의지까지 앗아갈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위행위의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대개는 이미 몸과 마음, 그리고 존엄성의 소리 없이 큰 타격을 입힌 후에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 후에야,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응급실 방문 후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도 자신의 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60세가 넘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4가지 자위 습관, 아니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72세 노인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님, 30년 전에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다면 제 인생 전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이 4가지 강력한 비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더 나은 수면, 활력 증진, 전립선 보호, 심지어 침실에서의 활력까지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진실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제 환자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남성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생활 속 도구입니다. 4번째, 비밀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야기하기 꺼리는 비밀이지만 결혼 생활을 구하고 발기부전을 역전시키고 중년 남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알게 될 내용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당신의 성생활을 구원해 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삶을 바꿀 만한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른 팁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초를 적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의 모든 남자를 놀라게 한 진실입니다. 왜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가? 비밀 샵 1. 그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통찰력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정서적 건강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 하나,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모든 연령대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왔지만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과도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개 웃음이나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 나이에 그게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건 제가 다가와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러는지 말해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방 안이 조용해지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잠들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자주, 뭔가를 느끼고 싶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습관이 아니라 감정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모든 남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 즉 외로움, 통제에 대한 욕구, 내면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이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토마스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한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자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욕이 과해서가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살아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욕망이나 지루함이 아니라 생존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립,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를 조용히 안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토마스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또 다른 말을 해줬습니다. 40대에 누군가 제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남자로서 제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줬다면 저는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알고 그 힘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자위행위가 감정적 공허함이나 수치심에서 비롯될 때 강박적이고 고갈되고 궁극적으로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숙취도, 멍도, 사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기쁨, 열정, 그리고 유대감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시간을 보내거나 힘든 감정을 피하는 단순한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면 잠시 멈춰서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편안함, 접촉, 친밀함, 표현이라고 자문해 볼 때입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단순히 긴박함이 아닌 호기심과 연민으로 자신의 이 부분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 더 중요하게는 내면의 삶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평화와 존엄성까지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노인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바랐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몇 년간 조용히 싸우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자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감정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비밀이 드러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바로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한 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비밀샵 2. 무지의 전립선색. 나이든 남성들이 일찍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립선은 당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당신이 이를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즉 잦은 야간 배뇨, 통증, 또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답답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종종 수십 년 동안 성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서 비롯되는데 자위처럼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전립선이 특정 연령이 되면 의사가 언급하는 단순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립선이 성생활 리듬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정 빈도와 주에 깊게 사정하는 정도가 전립선의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통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흐름입니다. 전립선은 방치되거나 과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활동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시간의 무활동 후 격렬한 운동이나 강박적인 과사용이 아닙니다. 칼이라는 68세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강인한 분이셨고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사정을 시작하기도 어려웠고 사정할 때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혹시 암일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전립선에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몇 년 동안 사정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다시 자주 사정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깨어나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쯤 그의 몸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은 극단적인 상태가 아니라 균형을 요구하는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칼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명도 이걸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이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칼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전립선 문제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성생활 습관, 특히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과 시기가 건강의 중심에 있는 작지만 강력한 전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것은 사정이 전립선 건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사정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함께 움직이는 리듬이지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나 수치심 없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하면 짜증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하면 정체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 세심한 관리,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는 이미 그 결과에 직면한 사람들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길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건강하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무언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말이죠. 발기력 저하, 감각 상실,
또는 미묘하지만 고통스러운 성적 자신감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지만 수년간 훈련했어야 합니다. 비밀 3. 당신의 골반저 근육이 노화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남성 환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었고 거의 아무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골반저근은 여성 건강의 주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을 보낸 지금, 저는 이 부분이 남성 노화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이며, 노년 남성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골반저근은 몸통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장 기능부터 발기 강도와 오르가즘의 강도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신체의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골반저근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특히 골반저근을 단련해 본 적이 없거나 골반저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이두근이 약해지면 팔이 아프다는 점입니다.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자신감, 통제력, 그리고 때로는 존엄성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너드라는 남자가 생각납니다. 74살의 나이에 자랑스러운 은퇴한 엔지니어였죠. 그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발기가 되지 않았고 절정이 둔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변을 본 후 작은 소변이 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도 아니고, 힘이 안 나요 도 아니고,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체적으로 심장은 강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골반저근은 약했습니다. 수년간 장시간 앉아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을 꽉 쥐고 그 근육들을 관리하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해서 골반저근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성들이 케겔 운동을 하듯이 그 근육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그의 성생활과 비뇨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나이든 남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골반저근이 남성으로서의 삶 전반에 걸쳐 조용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기, 유지, 사정 조절, 그리고 방광의 완전한 배출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단순히 근력만 잃는 것이 아니라 감각, 지구력, 심지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만족감까지 잃게 됩니다. 좋은 소식, 강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루 몇 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60대와 70대 남성들이 질 누출을 되돌리고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몸을 통제하는 그 소중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레너드는 해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서 씩 웃으며 다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40대 남성분들 모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근육, 호르몬, 분비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몸, 파트너,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조용히 형성하는 힘이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원이라고 적어서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비밀 4. 수치심은 진짜 질병이며 친밀감을 죽입니다. 이건 말하기 가장 어려운 비밀이에요. 복잡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환자들에게서 배운 모든 교훈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제가 치료해본 거의 모든 노인들이 수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로 그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침묵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성관계는 사적인 것이고, 자위는 숨겨야 하는 것이며, 진짜 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친구, 파트너, 심지어 의사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비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더 무거운 무언가, 수치심으로 변했습니다. 월터라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69세에 4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서적 혼란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대개 몰래 자위행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였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런 묵묵한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남자답지 못하게, 남편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의 절반을 아주 정상적인 일 때문에 상처받은 기분으로 보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월터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목격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심은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남성과 파트너 사이의 이간질을 만듭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남성과 자신 사이에도 이간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위축되고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거나 단순히 판단이 두려워 솔직한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치심을 벗기 시작하면 남성들이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친밀감은 깊어지며 남성들은 다시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모습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위행위는 적이 아닙니다. 고립이, 비밀이, 침묵이 우리의 적입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구를 정직하게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존엄성이라는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월터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욕망, 거리,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서히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무너질 줄 알았는데 결국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이 가장 강력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마침내 수치심을 놓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바로 연결감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을 단순한 일상 습관으로 만들어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당신의 기분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신의 남성으로서 가장 빛나는 시절은 아직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성들의 가장 솔직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피부 속 감정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의 이유 이해하기, 전립선 보호하기, 골반적은 강화하기, 그리고 수치심 버리기. 이 4가지 비결은 단순히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에너지, 그리고 자아감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피곤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확신하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남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배웠어야 할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키가 크고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좌절감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와 다시 관계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나를 신경 쓰고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은 경험할 것이 더 많고, 느낄 것이 더 많고, 될 것이 더 많다고 믿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맞아요. 아무도 우리 대부분에게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한 매뉴얼을 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참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침묵을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당신의 욕구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지식과 연민, 그리고 일상적인 의도만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쇠퇴가 아닌 성장, 친밀감, 명확성, 그리고 힘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장을요. 이게 당신의 남성다움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의사로 일한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귀중한 인생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이에서든 활력과 연결성,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생활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솔직하고 부끄러움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활력의 초석입니다. 침묵이나 잘못된 정보가 당신의 웰빙을 좌우하게 두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거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준비됐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아니면 이 대화 중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공유해주세요.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이 기사를 도움이 될 만한 친구, 형제 또는 삶 속의 남성에게 공유해주세요. 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